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플그 해피플레이그라운드의 황코치입니다. 오늘은 토트넘 대 맨유 전에서 토트넘을 한번 전술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트넘이 어떠한 전술로 나왔고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공격을 했는지 수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메이션을 한번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공격,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메이션인데요. 이렇게 토트넘은 처음에 맨유를 상대할 때 4-2-3-1 형태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헤이리 케인이 복귀했고요. 손흥민도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베르바인, 라멜라 선수가 이렇게 최전방에 배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토트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격입니다. 토트넘은 어떻게 공격을 해나가는지를 한번 볼 건데요. 토트넘은 일단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 베르바인이 안쪽으로 들어오고요. 라멜라와 해리케인이 투톱을 이뤘고 그 다음에 손흥민을 이렇게 와일드하게 벌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르지 오리에가 높게 전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비드 산체스, 에릭 다이어 그리고 벤 데이비스 이렇게 나오면서 3, 2, 5의 형태로 공격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던 토트넘인데요. 그리고 이 라멜라 선수가 좀 약간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3, 2, 1, 4 형태의 포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베르바인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라멜라 그리고 또 해리케인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를 할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아시나요? 이렇게 4개의 노란색 4개를 상대 수비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상대 수비가 4명의 뽀백을 이뤘을 때 베르바인 그리고 라멜라, 해리케인이 이렇게 안쪽에 들어와 있으면 이 풀백은 벌릴 수가 없습니다. 왜? 이쪽에 3명의 공격수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벌릴 거야? 안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쪽에 공간이 생깁니다. 이쪽에 공간이 생기고요. 이쪽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활용해서 세르지 오레가 높게 전진하고요. 손흥민도 높게 전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해리 케인과 그리고 라멜라, 베르바인이 안쪽으로 들어와 주면서 이 공간을 통해서 손흥민과 오리에로 통해서 공격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토트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라멜라 선수의 움직임을 한번 볼 건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라멜라 선수의 움직임이 정말로 중요했던 경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라멜라 선수가 약간 내려와서 공을 받습니다. 자, 라멜라 선수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요. 이쪽에 공간이 생깁니다. 이쪽에 공간이 생기면 라멜라가 이쪽에서 공을 받고 돌게 되면 이쪽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볼을 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수비수들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볼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라멜라 선수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줍니다.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되면 이쪽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센터백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 패스를 주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수비수가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쪽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럼 이 공간으로 이 베르바인이 안쪽으로 들어가 줍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줘요. 그래서 패스를 리턴을 주고 이쪽으로 넣어줍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이 베르바인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들어가게 되면 이 수비가 붙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공간이 엄청 생깁니다. 그럼 여기에 오리에가 빨리 전진해서 앞으로 들어가 주고요. 그럼 여기서 리턴을 내주고 이쪽으로 뿌려주면서 오리에가 앞으로 크게 전진해서 크로스를 올려준다든가 안으로 더 드리블을 쳐서 컷백을 내줘서 해리케인이 들어와서 슈팅을 때린다든가 이러한 공격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는 볼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라멜라가 앞으로 나아가주면 이쪽에 공간이 생기고 이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센터백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공간으로 또 해리케인이 나와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다시 패스를 주고 리턴을 준 다음에 이쪽으로 해리케인 쪽으로 찔러주던가 혹은 해리케인이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여기는 수비도 다시 붙겠죠. 이 붙었을 때 어떻게 되냐? 다시 이쪽에 공간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그럼 이쪽에 손흥민이 빠르게 침투를 해서 손흥민한테 패스를 주고요.
손흥민이 크로스를 왼발로 올린다든가 혹은 손흥민이 안쪽으로 침투를 해서 슈팅을 때린다든가 다양한 방면, 이렇게 라멜라의 움직임을 통해서 선수들이 다양하게 방면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이 라멜라 선수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만들어서 선수들이 어떠한 공간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경기력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근데 저는 이 라멜라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라멜라 선수는 이런 룰이 아니라 다른 룰을 맞는 게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토트넘에서 이런 룰을 잘 맡을 수 있는 선수가 바로 델레 알리죠. 델레 알리가 정말 이런 역할을 정말로 많이 합니다. 그것도 잘하고요. 아마 델레 알리가 부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다음 경기에 델레 알리가 출전할 수 있다라면 이 자리는 델레 알리가 출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델레 알리 경기를 다음 경기에는 델레 알리가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가면 그 움직임을 통해서 선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바라보시면 그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왜 수비는 3백으로 형성하는지 아시나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 3백으로 형성을 할까요? 자, 보면은 벤 데이비스 선수가 나가 있고 이렇게 두 명의 선수가 붙어 있으면 이쪽에 공간이 생깁니다. 왜냐면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맨유에서는 레시포드랑 다니엘 제임스가 있죠. 정말로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입니다. 그 레시포드와 다니엘 제임스가 이쪽으로 침투를 해서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벤 데이비스가 내려와주면서 3백을 형성하게 되면 이쪽 공간이 없어져요. 레시포드와 다니엘 제임스가 공격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제약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토트넘은 3백으로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비입니다. 토트넘은 어떠한 수비로 나왔을까요? 토트넘은 이렇게 4-4-2 형태로 수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4-2-3-1 형태에서 그냥 4-1-3-1 형태로 수비를 하면 되지 왜 4-4-2 형태로 수비를 할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4-4-2 형태를 쓸까요? 무리뉴는 수비를 할 때 왜 4-4-2를 쓸까요? 왜 4-4-2 형태로 수비를 하냐? 그걸 정말 아시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상대 수비 센터백이 여기서 상대 수비 센터백이 여기서 볼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하게 되면 이렇게 3대4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토트넘이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겁니다. 여기서 수적 우위랑 수적 열세라는 말을 쓸 건데 수적 우위는 상대팀보다 숫자가 많은 걸 말하고요. 수적 열세는 상대방보다 숫자가 낮은 걸 말합니다. 이쪽으로 가게 되면 4-4-2 형태로 하게 되면 라멜라 선수까지 수비를 가담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4대3으로 토트넘이 우위를 가져가고요. 그러니까 센터백은 패스를 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중앙으로 가봅시다. 중앙으로 가면 상대가 4-3-3으로 나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 4대3 또 4대3으로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센터백이 볼을 가졌다고 가정했을 때 해리케인이 수비해주고 손흥민, 벤 데이비스, 해리 윙스까지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4대3으로 수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다양한 방면, 측면, 가운데, 측면에서도 다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무리뉴가 수비를 할 때 4-4-2 형태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또 센터백은 패스를 줄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차요. 차면 어떻게 됩니까? 2대1 상황. 공중볼은 50%라고 합니다. 근데 수적으로 많다면 공중볼을 따기 더 쉽겠죠. 이렇게 차는 순간 볼은 다시 토트넘 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토트넘은 좌우로 가서 계속 좌우로 가서 해도 라멜라와 해리케인의 수비를 통해서 계속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이렇게 4-4-2 형태로 수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토트넘이 맨유를 상대할 때 어떠한 전술을 가지고 나왔는지를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피 플레이그라운드 해플리그의 황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